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요즘에 자부심이 너무 그득그득해요 라는 저희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보게 되는데요. 콘서트가 그렇게 멋있게 잘 끝났죠. 그 다음에 임영웅 씨가 콘서트를 준비한 것이 너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축구를 하는 그곳에 영웅 씨를 초대해서 너무 즐거웠죠. 그런데다 미담까지. 정말 내가 임영웅 씨 팬 하기를 잘했다라는 걸 매일매일 느끼게 되는 하루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임영웅 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 아래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거 꼼꼼하게 다 보기는 하는데요.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를 못해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어제 이 댓글이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똑같은가요? 지금 영상 전부 알고 있어요. 어제 저희가 그 축구 커뮤니티에 올라온 임영웅 씨 콘서트에 대한 반응들을 쭉 모아서 전해드렸더니 솔직히 외울 정도로 익히 들었고 보았고 직접 댓글도 읽었고 최이상님 글까지. 그런데 왜 알고 있는데 또 영상을 틀어서 보고 들을까요? 이유. 임영웅 씨와 관련된 것은 듣고 또 들어도 보고 또 보아도 왜 싫지가 않을까요? 엄청 실증을 많이 내시는 스타일이시랍니다. 이 댓글 남겨주신 분께서. 임영웅 씨 소식은 항상 새롭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핸들로 표시가 돼서 예전에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구독자분의 닉네임을 읽어드릴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어렵습니다. 달달 외울 정도인데 임영웅 씨와 관련된 소식들에 대해서 왜 신선하게 다가오는 걸까요? 꼭 처음 듣는 것처럼. 저 앵커리님 이거 뭔 증상이래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아님 나만 그런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학교 때 공부했으면 최소 스탠퍼드 대학 가서 기본 박사도 최단 기간에 딸 것 같아요. 그쵸? 전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매일매일 매시간 매초가 스스로 적응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영웅 영웅시대 화이팅! 찬란한 순간이요. 영원하라 건행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그쵸? 저는 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한참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게 바로 임영웅 씨 얘기라 들어도 그리고 임영웅 씨 얘기는 너무 아름다운 얘기가 많잖아요. 콘서트 얘기, 미담 얘기, 축구의 영웅시대 팬들을 배려한 얘기 다 들어도 하나하나 다 기억날 만큼 너무 기쁜 얘기인 거예요. 한자야 놀자님의 블로그 글 중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올라온 지는 며칠 된 블로그 포스팅인데요. 임영웅 단독 콘서트 메두사홀에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까지. 사실 저는 아주 초창기에 임영웅 씨를 알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미스터트롯에 나오기 전부터 좋아하셨던 팬분들이 계시잖아요. 와, 그분들의 안목 정말 칭찬드립니다. 연도별 임영웅 단독 콘서트 규모 변화. 이 포스팅을 올려주셨는데요. 임영웅 씨의 첫 번째 단독 콘서트는 2018년이었습니다. 엔터식스 한양대점 지하 1층 메두사홀. 여기가 260석이었네요. 여기 보니까 공식 카페에 보면 메두사홀 찾아오는 길을 이렇게 사진까지 첨부를 해 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세심함에 감동이 밀려온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다음 카페에 예전에 이제 임영웅 씨의 첫 단독 콘서트 이때 가셨던 260석의 좌석 가운데 앉으셨던 분들은 진짜 행운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과거를 부러워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나 지금이나 그 세심함에 감동이 밀려왔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렇죠. 세심함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슈퍼스타가 됐다고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예. 그 다음에 2019년에 서울 홍대 드림홀에서 콘서트 포스터네요. 여기도 인터파크 티켓이네요. 지금도 인터파크 티켓인데 그쵸? 트로트의 신 임영웅 콘서트 부산은 2월 23일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문화홀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3월 3일 홍대 드림홀 오후 4시라고 써있네요. 예. 2019년에 홍대 드림홀에 300석 규모였는데 이때는 굿즈 대신 CD를 팔았다고 합니다. 저 CD를 너무 갖고 싶다고 한자야 놀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2018년 7월에 엔터식스에서 콘서트, 단독 콘서트가 있었고 2019년에 홍대 드림홀에서 요거는 3월 3일 그 다음에 6월 16일 임영웅 씨 생일날 2019년에 서울 마리나에서 트로트의 임영웅 런치 콘서트가 2019년에 있었네요.
저 여기 결혼식도 갔었던 것 같은데 여긴 700석 규모입니다. 공연은 90분이었다고 하고요. 음식은 뷔페식이지만 푸성기 느낌. 야채와 채소 요리를 좀 더 신경 쓴 식사였다고 함. 물만 마셔도 황홀했을 것 같은. 그쵸. 700석이면 진짜 땡초만 씹어 먹어도 행복했을 것 같은. 이제 다시는 올 수 없을 것 같으면 또 눈물이 나. 그렇죠. 이건 뭐 앞에 있었던 이 콘서트들은 여기 가신 분들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임영웅 씨의 전국 투어 콘서트였죠. 이때 제가 이제 고향 콘서트 때부터 임영웅 씨 얼굴을 볼 수가 있었던 건데요. 2022년에 전국 투어가 있었죠. 올림픽 체조 경기장 같은 경우가 15,000석 KS포돔에서 있었는데 여기부터는 임영웅 씨를 쫓아서 조선 팔도를 싸돌아댕김 전국을 다니시면서 공연을 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정말 날씨도 좋고 참 즐거웠던 기억이 새삼 떠오릅니다. 저도 창원 말고 콘서트 현장에는 대부분 다 갔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밖의 열기, 그 뜨거움, 공연의 멋있음 이런 게 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전국 투어 콘서트 I am Here로 앙코르 서울입니다. 이게 2022년이죠. 고척 스카이돔인데 25,000석, 2만석이 조금 넘게 이제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때도 히어로 때문에 그때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데스파시토 하고. 그 띄어를 저는 이제 그때 경험이 거의 처음이다시피 했었는데요. 2022년 콘서트는 다 기억하시겠지만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만 마스크를 벗고 있고 관객석에 앉아있던 분들이 2022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 아마 임영웅 씨가 이번에 콘서트 하면서 마스크 벗은 팬들의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15,000명 규모의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이제 공연이 진행이 됐는데 15,000석 다는 못 들어갔고 14,000석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엿새 동안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내년 5월까지 건강하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자는 의미에서 건행하면서 내년 2024년 5월 25일, 26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공연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66,806석 규모인데요. 스타디움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영웅시대 팬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한자의 놀자님께서 이렇게 옮기면서 자신의 소감도 적어주신 것 같은데요. 66,000석 규모면 사실은 이제 아래 의자를 얼마나 까느냐에 따라서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기는 합니다만 임영웅 씨가 무대 구성을 할 때 이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두사 홀에서부터 66,000석 규모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 6만석이라고 계산을 하고 이틀 하니까 12만, 13만 명 정도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사실 영웅시대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너무 적은 숫자인 거죠. 지금 벌써 저희 댓글에 보니까 해외에서 이때 한국 숙소로 예매하시고 항공권 예매하시는 분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표는 이제 그때 티켓팅을 할 때 된다고 보고 되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벌써 항공권 예매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팬분들께서는. 그게 얼마나 이 꿈꾸던 곳입니까? 임영웅 씨도 아마 여기서 콘서트 하는 꿈을 꿨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200석이 조금 넘는 260석 규모의 첫 콘서트에서 2018년이었으니까 내년 2024년이면 6년 만에 이만한 팬덤과 이만한 인기와 이만한 영향력을 가진 아티스트가 있을까? 다시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예부 기자님과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딱 들으면 첫손에 꼽았던 아티스트 분도 임영웅 씨를 너무너무 부러워할 거다. 지금은 임영웅 씨를 능가할 수 있는 가수는 대한민국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임영웅 씨가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왜 벅차했는지를 이 위에 사진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기를 가득 채운다는 것 자체가 아티스트로 진짜 하기 어려운 일인데 임영웅 씨는 저기 채우는 건 정해진 일이고 못 들어가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고척돔에서 4만 공연 열었는데 10,000명밖에 안 오는 거 아니냐 라면서 걱정했는지 사진만 봐도 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에 콘서트에 MD 판매하는데 영수증 위에 이명웅 씨가 이렇게 써놓은 거 보십시오. 10월 27일부터 영수증 위에 써있는 이명웅 씨의 글을 쫙 이으면 연애편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 그리고 28일 날 걸 보면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모르지. 29일 매일 매시 1분 1초 0시 생각뿐이었다. 큐. 나만 울 0시 보고 싶어 한 거 아니지? 0시보다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예쁜 단풍 지기 전에 만나 다행쌈. 이번 가을도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이 문구 하나하나도 이렇게 신경 쓰는 섬세함이 있기 때문에 이명웅 씨가 지금의 성과를 이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서울가요대상 투표를 보이콧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가요대상이 내년 1월 2일에 방콕에서 열리게 됩니다. 서울가요대상 작년에 이명웅 씨가 이관왕을 차지했었는데요. 올해 투표를 보이콧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이콧을 하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투표 앱이 오픈이 되면서 들어가 보니까 후보 부문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본상과 인기상 부문에 이명웅 씨가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전해드렸던 소식처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아티스트이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어마어마한 아티스트인데 본상과 인기상에 아예 후보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올해 음원 성적 모래알갱이나 지금 두올다이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1위를 탈환한 곡 아니겠습니까,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상과 인기상 후보에 아예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기도 하고요. 트로트상 후보에 이름이 올려져 있었던 거죠. 두올다이는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EDM 곡입니다. 그러니까 트로트 부문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인데 트로트 부문에 두올다이가 들어간 걸 봤을 때 이거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영웅시대가 투표를 하는 건 에너지 낭비다. 그러니까 더 집중할 수 있는 투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더 집중을 하고 서울가요대상은 이번에 투표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처음에는 본상과 인기상에 이명웅 씨 이름이 없었는데요. 이후에 슬그머니 본상과 인기상에 이명웅 씨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서울가요대상은 투표를 하지 않으시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 주력해야 될 투표 첫 번째는 MMA입니다. MMA는 멜론 앱을 여시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자, 먼저 MMA인데요. MMA는 지금 12월 달에 시상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멜론 앱을 딱 여시면 왼쪽 위에 MMA라고 써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 지금 탑 10에 투표하기가 있습니다. 지금 투표 마감 시간이 6일하고 이제 10시간 정도 지금 제가 보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투표를 보시면 지금 탑 10 투표가 있어요. 이명웅 씨가 1위입니다. 22%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투표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투표를 3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이 없으신 경우에는 투표를 한 번만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들 이제 스밍을 하고 계시니까 투표를 하루에 3표 하실 수가 있고요. 출석 체크를 하시면 경품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최스타상 투표도 시작이 됐습니다. 요거는 심사 20%에서 투표 80%인데 작년에 하셨던 분들은 카카오뱅크 앱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멜론에서 카카오뱅크와 함께하는 MMA 2023 해서 지금 열었는데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이명웅 씨한테 이렇게 투표를 하고 MMA 초대권 응모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하루에 한 번씩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MMA 투표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MA 다음에는 마마 투표인데요. 마마 어워즈 2023에 월드와이드 팬즈 초이스 본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총 20팀 중에서 10팀을 뽑는 투표이고요. 지금 현재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승 투표의 기준이 앱 투표 70%, 스포티파이의 스밍 투표 30%가 합산이 돼서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마마의 경우에는요, 엠넷 플러스 앱에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그 광고창 있잖아요. 거기에 마마 어워즈 월드와이드 팬즈 초이스 부문에 본 투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1월 6일부터 시작이 돼서 11월 2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클릭을 하시면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투표하기 전체 순위 보기가 있는데요. 현재로는 전체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에 최대 한 팀까지만 투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투표를 보니까
이명웅 씨가 지금 2.39%로 11위에 올라 있거든요. 근데 이게 10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안전한데 앱 투표가 여기에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표하기를 하면 되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새벽에 해가지고요. 이명웅 씨가 요 10위에 이름을 올리고요. 스포티파이를 투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위에 보면 스포티파이 보트라고 써 있습니다. 클릭해서 누르시면 여기에 투표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본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스포티파이 앱이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포티파이 앱이 열렸죠. 저는 이제 깔았는데 요거는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밍을 신청을 하셔야지만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투표는 좀 특이해서 노래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스포티파이에서 이명웅 씨의 런던 보이를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2023 마마 어워즈 월드와이드 팬즈 초이스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쭉 내려오면 이명웅 씨 노래가 이렇게 있죠. 거기를 클릭을 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서 지금 이제 쭉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30초 이상 들으셔야 되는데 안전하게 한 40초까지 들으시면 투표가 완료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마마 어워즈의 월드와이드 팬즈 초이스 부분에 투표를 하시려면 엠넷 플러스 앱으로 투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에 가셔서 앱을 까셔야겠죠. 스포티파이에서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후보에 올라와 있는. 거기에 들어가셔서 노래를 이명웅 씨의 런던 보이를 30초 이상 들으셔야 되는데 안전하게 40초 정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30초 이상 들은 최초 플레이한 스트리밍 후보가 한 표만 집계가 됩니다.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되고요. 스밍권이 있는 계정만 투표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스포티파이에 가입을 하시고 무료 이용권을 하시면 한 달을 공짜로 들으실 수 있거든요. 결제를 하시면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30초 이상 한 번씩 스밍을 해주시면 됩니다. 30초 이상 들으셔야 되니까 안전하게 하시려면 한 40초 정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11월 20일 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마마에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엠넷 플러스 앱에서 투표하신 거 그거 70%에다가 스포티파이에서 스밍으로 들으신 거 30% 이렇게 해서 합산해서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엠넷 플러스에서는 지금 앱 순위가 보이잖아요. 근데 스포티파이는 또 순위가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어쨌든 앱 투표 순위가 10위 안에 들어가야지만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웅 씨의 놀라운 성과와 함께 지금 해야 될 투표, 하면 안 되는 서울가요대상 투표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